안전 문자가 와서 끊겼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다시 정리하면요. 여섯 번째 사회적 균형의 원칙을 정리하게 되면 대내적 계층적 균형과 그리고 대외적인 타기업 간의 상대적 균형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 결정의 원칙은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 격차가 나와요. 임금 격차의 개념. 임금 격차는요, 인적 속성이나 그리고 기업적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임금률 간의 차이. 이것을 임금 격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기업의 속성. 기업의 속성은 산업별로 나누게 되겠죠. 산업별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산업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모별. 규모. 첫 번째 산업별로 구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별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모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기업의 속성이가 임금 격차는 첫 번째 산업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 인적 속성. 근로자 인적 속성은요 직무별로 구분하게 되겠죠. 직무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별.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속별. 근속.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그러니까 나이별로 차이가 발생하겠죠. 나이, 연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력별. 이렇게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임금 격차 이론이 나와요. 임금 격차 이론은 첫 번째, 노동력의 질적 차이. 두 번째, 노동시장의 경쟁 저해 요인. 세 번째, 현실적으로 대두된 임금 격차. 이렇게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노동력의 질적 차이. 노동력의 질적 차이는요, 두 가지 차이가 발생하겠죠. 교육훈련비 차이가 발생해요. 교육훈련비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능력의 차이. 두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의 경쟁 저해 요인이 있겠죠. 이거는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력일 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 이론을 첫 번째는 노동력의 질적 차이,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경쟁 저해 요인을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대두된 임금 격차. 이거는요. 산업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겠죠. 산업별.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종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녀 성별. 그리고 학력별 격차로서 임금 쟁점 이론을 다루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임금의 쟁점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임금 격차에 대해서 정리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임금 관리. 아까 임금 관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임금 체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금 형태, 그다음에 세 번째 임금 수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절, 4절, 5절 이렇게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임금 체계가 있죠. 임금 체계. 임금 체계는 내용을 보시면 의미. 첫 번째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의 구성 내용 또는 임금액의 결정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종업원의 개별 임금 수준의 격차를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임금 체계는 사회적 형평성과 객관성을 고려한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사회적 형평성과 객관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것이 임금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임금 체계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연공급, 그다음에 두 번째 직무급,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무급. 그래서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연공급, 개개인의 학력 그리고 자격, 연령 등을 반영하여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연공급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를 임금 수준에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이것이 연공급.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무급. 직무급은 담당 직무의 상대적 가치와 직무의 시장 가치에 따라 일정 급여에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직무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동일한 직무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 이것이 직무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능급. 직능급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직무 수행하더라도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해서 임금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직능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체계에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 첫 번째는 용공급. 용공급은 군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두 번째 직무급. 직무급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중요시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능급. 직능급은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중요시한다. 이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 형태. 임금 형태를 보시면요, 임금의 산정 방법 및 지급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임금의 산정 방법, 그리고 지급 형태. 그래서 이러한 임금 형태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고려해야 될 점은 다섯 가지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노동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법을 한다. 두 번째, 임금 산정과 지급 방법이 간편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작업 성과 및 능률 향상에 공정하게 결정하고 지급해야 된다. 네 번째, 종업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재생산에 적절한 임금을 산정해야 된다. 다섯 번째, 노사 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선택 그리고 운용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임금 형태를 선택할 때 이러한 것을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 형태의 유형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되겠죠. 고정급제, 그 다음에 변동급제.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제가 나오죠. 연봉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연봉제 체크해 두세요. 연봉제의 개념. 연봉제는요, 종업원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총액 임금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제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연봉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봉제의 특징. 연봉제의 특징은 첫 번째, 업종 중심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금의 통합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연봉제를 도입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도입한 이유 내지는 목적. 연봉제의 목적은요, 업적 그리고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 능력을 기준으로 대우한다. 두 번째,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기 진작을 통한 업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봉제를 채택한다. 네 번째,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연봉제를 채택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리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봉제 임금 구조. 연봉제 임금 구조는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업적급, 그러니까 성과급 같은 것이 되겠죠. 성과급, 그리고 연봉의 급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봉제 유형이 나오죠. 연봉제 유형은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선수형이 있죠. 프로선수형, 그 다음에 업적 부평, 그리고 업적 보너스형, 그 다음에 네 번째, 혼합형. 네 가지 형태가 나누게 되겠죠.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나중에 책을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봉제 평가 등급별로 임금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인사평가별 임금 보상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그래서 연봉제 인상 기준은요, 과거 임금 인상률과 호봉 등급률을 합계해서 계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정된 인상 기준은 업무 성과에 의한 인상 등급에 따라 적용해서 최종 연봉 산출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연봉제 효과가 나오죠. 연봉제 효과는 첫 번째, 동기부여수단이 되겠죠. 동기부여수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관리와 조직 문화 정착. 세 번째, 능력 있는 인재 충원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과 지향주의 강조는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봉제 특징,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봉제를 도입한 이유 내지는 목적, 그리고 연봉제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연봉제 효과, 이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임금 수준이 나오죠. 임금 수준. 임금 수준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임금액 또는 임금률의 크기로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 총액 수준, 그리고 개별 임금 수준, 초임금 수준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임금 수준은요, 임금 총액을 종업원수로 나눈 1인당 평균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을 말한다. 그래서 임금 수준에서 포인트는 두 번째 나와 있죠. 피고스와 마이어스의 임금 수준 결정 요인. 그래서 임금 수준 결정 요인은 첫 번째 종업원의 생계비가 되겠죠. 종업원의 생계비. 두 번째는 기업의 지급 능력. 그리고 세 번째 사일반의 임금 수준.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그리고 관계 법령, 단체 교섭. 이러한 것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수준 결정 요인으로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거시적인 요인, 두 번째는 미시적인 요인. 첫 번째 거시적인 요인은요, 환경적 요인을 밝히게 되겠죠. 환경적 요인, 즉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경제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죠. 경제 정책적인 문제. 그래서 이것은 인력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경쟁 회사, 그다음에 노동조합, 물가, 그리고 생계비, 최저임금제 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시적 요인. 미시적 요인은 기업 내부 요인이 되겠죠.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은 기업 경영 정책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직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지급 능력,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경영 방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인적자원 관리에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임금 수준에서 기업 수준에서 구체적인 임금 산정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생계비 유지 원칙이 있죠. 두 번째는 임금 지불 능력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균형의 원칙.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생산성 임금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책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도록 할게요.